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프학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속으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조회 문제. 첫 번째는 4월에서 6월이라고 했고요. 기간이 4월에서 6월 기업 업무 추진비 가장 많은 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월에 합계를 물어봤어요. 합계를. 그래서 큰 달, 작은 달, 우리 큰 달, 작은 달 나오면 무조건 어디 가요?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에 가셔야 합니다. 총계정 원장. 그래서 월별 집계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해서 우리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셔서 4월 엔터, 6월 엔터.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 81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월은 5월이 되겠고요. 5월. 그쵸?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5월이고, 5월 가장 큰 달, 금액은 3,345만 5천원. 5천원. 플러스 합계를 계산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달은 6월. 그래서 6월 50만 원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6월 50만 원. 자, 그러면 오늘 금액이 얼마예요? 3,395만 5천 원이 될까요? 그쵸?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정답.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26년 2월에 증가한 지급어음은 얼마인가? 2월에 증가한 지급어음. 어디 갈까요? 계정별 원장 가볼까요? 계정별 원장. 계정별 원장 가셔도 되고, 총계정 원장으로 가셔도 돼요. 월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일계표에 들어가셔도 동일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계정별 원장을 먼저 보실게요. 계정별 원장. 2월이라 그랬으니까 02엔터, 02엔터. 그 다음에 지급어음이니까 252번. 이렇게 보면, 자, 지급어음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부채. 그런데 부채가 증가한다 라는 개념은 증가, 무슨 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을 봐라, 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계정별 원장의 대변에 2월에 증가한 것은 627만 원입니다. 그래서 627만 원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냥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정답으로 처리가 될 거고,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 볼게요. 총계정 원장에 날짜는 02월 엔터, 02월 엔터, 그 다음에 252번 이렇게 하면 여기에 또 나와요. 그쵸? 네. 그 다음 컨트롤 엔터 1계표 가볼까요? 1계표 02 엔터, 02 엔터. 그러면 지급어음을 찾아가면 되겠죠? 밑으로 여기 지급어음 보이네요. 대변의 개. 이게 증가한 거니까. 네. 그냥 그대로 가셔도 어디를 뒤지셔도 금액은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26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K기업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총 발행 매수 공급 대가라 그랬어요. 공급 대가.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 네, 부가세 포함한 가격을 보셔야 하고. 그런데 우리 매수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 가야 되죠? 매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건 그냥 여기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컨트롤 엔터 눌러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들어가셔서 1월에서 3월이에요. 01월에서 03월. 여기서 지금 발급이라 그랬으니까 발급은 매출을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수치한 이렇게 나오면 매입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출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K기업. 이렇게 가볼까요? K기업.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공급 대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해야겠죠. 그렇죠?
네,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970만 원에 플러스 297만 원 해주시면 3,267만 원이 나오네요. 두 매. 이해가 되실까요? 네. 두 매 3,267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가액인지 공급 대가인지 이런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이렇게 둘을 합산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6월 말 기준 매입처 희망상사에 이렇게 거래처 이름이 나와주면 완전 땡큐입니다. 거래처 이름이 나와주면 그냥 무조건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이에요. 거래처 원장. 회사 이름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6월 말 기준이라고 했고요. 6월 말 외상 매입금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거래처 원장. 자, 06월이니까 06월 엔터, 06월 엔터. 뭐 그냥 6월 30일서부터 6월 30일 상관없으세요.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리고 희망상사. 안 그러면 여기서 희망상사 두 번 또 치셔야지 되는데 그냥 전체를 하시고 희망상사를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자, 잔액은 여기 4,150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4,1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1분기 1월에서 3월 동안 발생한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문제는 아무데나 가셔도 돼요. 1월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컨트롤 엔터 치셔서 손익계산서 가볼까요? 손익계산서 1월서부터 3월, 그러니까 03월로 가셔도 여기까지의 영업의 비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시면 영업의 비용은 이렇게 58만 2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8만 2천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4월서부터 6월이다. 그럼 절대 손익계산서를 가시면 안 돼요. 절대 손익계산서. 그럼 지금 선생님 영업의 비용 어디 갈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일개표 가실게요. 일개표, 월개표. 그래서 01월에서 03월까지를 치시게 되면 화면을 아래로 쭉 내려볼게요. 내려보시면 영업의 비용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영업의 비용. 이게 정답이에요. 금액은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1월서부터 물어봤기 때문에. 58만 2천 원 똑같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4월에서 6월이다. 그러면 04월에서 06월 30일까지를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4월에서 6월은 여기 영업의 비용이 28만 2천 원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여기에 6월밖에 못 써요. 6월밖에 못 쓰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이 1월서부터 6월 것까지가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무조건 이 앞에 1월 1일부터 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합계잔액시산표도 마찬가지. 일개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거고. 그래서 기간이 나오면 일개표나 월개표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매수 차이. 와우. 매수 차이. 그런데 자, 우리 세금계산서 매수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예정분, 그 다음에 확정분.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를 찾을 거예요. 자, 컨트롤 엔터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첫 번째는 예정신고기한 걸 찾을게요. 01월에서 03월. 네, 그래서 매출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매수라 했으니까 매출에 화면 여기 아래 보시면 매수 33. 네, 그래서 예정분은 33매.
이렇게 확인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를 확정인가요? 네. 4월에서 6월, 04월에서 06월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36매. 자, 그러면 양의 값으로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차이를 물어본 거니까 양의 값으로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36 마이너스 33 빼주시면 이퀄 3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론 문제 답안 작성으로 가셔서 모든 창을 또 닫아야 돼요. 네, 창을 다 닫고 창을 다 닫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이론 시험 문제 푸른 거 있죠? 네, 1, 2, 3, 4. 네, 이거 다 체크해 주셔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정답은 우리 아까 얼마였어요? 4,150만 원이었나요? 그 다음에 58만 2천 원. 그리고 세매. 여기까지 입력을 여러분들이 먼저 다 해주시고 닫고 확인. 그리고 마지막 답안 저장까지 해서 마무리. 그래서 답안 저장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USB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꼭 반드시 이렇게 답안 작성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글자마다 이렇게 막 색깔을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저처럼 체크하실 수 있게끔 4월에서 6월 부가세 매입세 공제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네,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이거 어디 가냐? 부가가치세 신고서.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4월서부터 6월까지를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에서 6월 엔터 치시게 되면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는 게 있고 고정자산 매입에 공급가액이 있고 세액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을까요?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엄청 중요한 거죠.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 부가세 신고세 45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로 물어볼 수도 있고 세액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공급 대가가 얼마냐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화면을 보시면 고정자산 매 세금계산 수취분 공급가액 그 다음에 부가세 문제에선 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4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반기 중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적은 월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총계정 원장으로 간다. 총계정 원장. 가장 많은 월과 적은 월의 차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와우.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 그랬으니까 큰 달 그리고 작은 달 네, 금액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볼게요. 자, 그럼 무조건 총계정 원장을 가라 그랬으니까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총계정 원장 큰 달 작은 달 나오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 그리고 1월에서 6월 01 엔터 06 엔터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11번 복리후생비. 자, 그러면 1월에서 6월 중 가장 많은 달은 눈으로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41만 4천 원입니다. 41만 4천 원. 자, 그 다음 작은 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에 가장 작은 달은 6만 5천 원이네요. 그렇죠? 6만 5천 원. 네. 자, 계산기 쓰세요. 계산기 41만 4천 원 마이너스 6만 5천 원은 34만 9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 6월에 벌세에 상환한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 자, 그런데 여기 벌세라는 거래처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처 원장을 가시는데 외상매입금 상환을 물어봤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이 증가고 차변이 감소인데 상환이라는 말은 돈을 갚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들어야죠. 그러니까 차변을 봐야 합니다.
차변. 외상 매입금의 차변. 그러니까 자, 우리 거래처 원장으로 가볼게요.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6월에 06월 엔터 06월 엔터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뭐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벌세를 우리는 찾으면 되니까 차변에도 금액이 있고 대변에도 금액이 있는데 대변은 외상 매입금이 생긴 거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 상환한 거 그러니까 지금 상환한 걸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4월 말 현재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 나오면 무조건 어디 가요?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래처 원장 가셔서 4월 말이라 그랬으니까 아무 날짜나 쓰셔도 돼요. 1월 1일서부터 04월 30일까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04월 30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하셔도 돼요. 왜냐면 잔액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그냥 엔터 가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처 이야기 유통 1,570만 원. 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거래처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잔액을 클릭하면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하면 순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기는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 유통 1,570만 원. 이렇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년 제1기 1월에서 6월 중 두두상회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발급 매수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 간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냥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셔서 1월부터 6월이라고 했어요. 1월부터 6월. 발급한 그랬으니까 발급은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수령은 매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출에서 두두상회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네요. 그래서 매수는 7매 5,546만 9천원. 이해가 되실까요? 네, 매수는 7매. 예, 7매. 그 다음에 이렇게 5,546만 9천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월부터 4월까지의 판매 관리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판매비와 관리비 물어봤으니까 1월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월서부터 4월이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합계잔액시산표도 안 되고 1월부터일 때만 손익계산서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합계잔액시산표 가셔도 돼요. 대신에 이 둘은 전제가 뭐라고요? 1월이라고 나왔을 때 1월일 경우만 그게 아니면 일개표, 월개표. 그래서 그냥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 갑니다. 일개표. 자, 가볼게요. 일개표. 들어가셔서 01월에서 04월까지 가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밑으로 쭉 가보시면 여기에 3,094만 1,600원이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장부도 들어가 볼게요. 손익계산서 여기는 이제 04월이라고 치시면 되니까 그럼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바로 보이시죠? 그렇죠? 단 전제는 무조건 1월서부터 나온다라는 거.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합계잔액시산표 가셔도 합계잔액시산표 4월달로 조회해보면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 보시면 같은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만 손익계산서나 합계잔액시산표는 반드시 1월부터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조건 일개표, 월개표 가셔서 조회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 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에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일개표에. 아시겠죠? 그래서 일개표 들어가셔서 6월이라 했으면 06월 엔터, 06월 엔터. 그러면 6월 달게 나오고 외상매출금의 회수, 외상매출금의 회수. 그럼 외상매출금 원래 차변에 있으니까 회수하게 되면 대변으로 사라지죠. 1116만 원 정답입니다. 총계정 원장을 찾으셔도 되고요. 뭐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월 개표에서 찾을 수 있고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총계정 원장에 06월부터 6월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그러면 외상매출금 이렇게 대변에 있는 잔액을 확인하실 수도 있죠. 뭐 계정별 원장은 따당하면 계정별 원장이 열리는 거니까 여기에 외상매출금 회수의 대변의 월계를 보시면 됩니다. 월계. 누계를 보실까봐. 그래서 복잡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에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금호철물상사 이렇게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회사 이름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으로 가시면 되죠.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6월 말 06월서부터 06월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거래처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엔터 치시면 이렇게 금호철물상사라고 하는 게 보여요.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이게 잔액이죠. 1437만 원. 1437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25년 1기채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친절하게 4월에서 6월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받은 고정자산의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세액이에요. 세액. 아시겠죠?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시면 우리 4월에서 6월 1기 확정이니까 04 엔터, 06 엔터 치시면 4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엔터 한 번 더 치시면 되겠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받은 것은 원래 매입세액이니까 여기에 14번이세요. 그런데 이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이쪽에 오른쪽에 14번이 따로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고정매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고정매입 신용카드라고만 돼 있지만 부가세에서 신용카드는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포함이니까 고정매입에 1,500만 원에 150만 원. 그래서 지금 정답은 1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세무 2급으로 올라가시면 세무 2급에서는 이 부가세 신고서를 조금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회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부터 3월까지.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일개표에 가시면 되겠고요. 월개표, 일개표, 월개표. 그리고 지금 문제는 원재료 매입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원재료라는 계정을 보셔도 되니까 총계정 원장에 가셔도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 모두 다 찾으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1월개표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표 01월에서 03월까지 그러면 원재료 토탈 금액은 1억 5,715만 9천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1억 5,715만 9천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총계정 원장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총계정 원장에 뭐 01월서부터 03월까지 원재료 153번 이렇게 찾으시면 1월달 매입액, 2월달 매입액, 3월달 매입액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총계정 원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거 이렇게 3개만 더 해야 되니까 합계해서 전기 2월을
빼셔야지만 금액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정별 원장은 따당 하게 되면 계정별 원장이 나와요. 월계, 그리고 또 월계, 월계. 그래서 어차피 총 누적이 나오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전기 2월이 있으니까 전기 2월을 빼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나오면 1월 계표에서 찾는 게 가장 빠른 정답이에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전기 2월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전기 2월을 반드시 차감해 주셔야지만 정답을 찾으실 수 있게 되고요. 1월 계표에서는 그냥 바로 금액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볼게요. 상반기 중에서 제조원가 항목의 차량 유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 네,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 가장 많이 발생한 월. 그러면 큰 달, 작은 달을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 가면 돼요? 총계정 원장. 네, 총계정 원장이 무조건 답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중에서,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에 1월서부터 6월까지라고 했고요. 차량 유지비 522번 차량 유지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1월서부터 6월까지. 근데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금액을 그랬으니까 월은 3월이 되겠네요. 그쵸? 네, 3월이 되겠고 51만 1,000원. 3월 51만 1,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4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된 세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04월 엔터, 06월 엔터. 4월에서 6월까지를 가시게 되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그런데 중요한 거 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이 6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1월부터 5월까지의 영업의 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1월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프로그램에 일단 뭐 합계잔액 시산표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05월로. 그러면 5월달까지라 그랬으니까 5월달에 영업의 수익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영업의 수익은 354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에요. 354만 원.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고, 우리 조금 전에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봤는데 1계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표. 그래서 01월서부터 05월까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볼까요? 손익계산서 가볼까요? 손익계산서 05월로 조회를 해볼게요. 5월로 조회해 보셔도 영업의 수익 354만 원. 어디를 가든 1월서부터 나와 있으면 전체 금액은 무조건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1월이 아니다, 만약에 여기가 2월부터 5월까지다. 그러면 1월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1계표, 월계표 가셔야지 돼요. 1월계표에서 2월서부터다. 그럼 여기로 02월서부터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2월서부터 5월까지 발생한 영업의 수익이 나오게 돼요. 지금 금액이 같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1월부터면 어디서든지 가능하다. 대신에 1월이 아니라면 무조건 1계표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 매수를 물어보는 거.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셔서 4월에서 6월이라고 했고요. 04월에서 06월까지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랬죠. 여기에 보니까 영원상사네요. 그쵸? 영원상사 8건. 그러면 그냥 정답은 영원상사 8.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은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 4월에서 6월에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4월서부터 6월이라고 했으니까 4월에서 6월 들어가시면 이렇게 영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 그래서 3천만 원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은 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우리 아까 있었으니까 4월에서 6월로 가볼까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매출에 영세가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금액 차이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원래는 10%니까 이렇게 딱딱 맞아야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신비처럼 금액이 딱딱 안 맞는 거. 그래서 여기에 따당 해서 들어가 보면 영세가 3천만 원이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가 보이고 나머지는 공 하나 지우고 숫자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다른 거에 대해서 3천만 원 이렇게 찾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영세율 매출의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세무 2급으로 올라가면 이 부가세 신고서의 각 칸별로 뭐가 의미가 있는지를 다 배우시게 돼요. 회계 1급에서도 부가세 신고서 다 내용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세무 2급에서는 자연스럽게 다 외워지시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씩 명칭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1월에서 3월 중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 가장 큰 달, 가장 작은 달, 큰 달과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우리 어디 간다? 총계정 원장.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 차이는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1월에서 3월 총계정 원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월에서 03월 계정 과목은 지금 제품 매출인가요? 404. 그래서 제품 매출 1월에서 3월로 검색을 했고요. 금액의 차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큰 달은 1월이고 작은 달은 2월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우리 계산기에 시험장에서는 이 계산기 쓰시면 안 됩니다. 120-380-000 마이너스 5900-000 해주시면 6,448만 원. 6,448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6월에 지급한 외상매입금.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 총계정 원장 들어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외상매입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그쵸? 부채. 그러면 부채는 얘 기준으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채는 대변의 증가, 차변이 감소죠. 그쵸? 그래서 차변이 감소고 대변이 증가. 그럼 여기서 6월에 지급한 이 얘기는 지급했다는 얘기는 외상매입금을 갚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차변을 보셔야 합니다. 차변을. 그래서 외상매입금에 무슨 변을 조회해야 한다? 차변을 조회하셔야 된다. 그래서 6월에 외상매입금 차변을 조회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정 과목 이름에 따라서 어느 변이 증가변인지 어느 변이 감소변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서 6월에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06월 1일서부터 06월 30일까지 외상매입금을 조회를 해보면 차변에 있는 외상매입금 1,54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차변을 봐야 되는지 대변을 봐야 되는지 잔액을 봐야 하는지 계정 과목이 외상매입금이니까 대변은 증가. 그러면 이거는 뭐 원재료나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건 내가 외상매입금을 상환, 갚았다, 지급하였다 이렇게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부가세 마지막이에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4월에서 6월이라 그랬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 세액은 얼마인가? 세액을 보셔야 되는데 자꾸 공급가액을 답을 하셔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4월에서 6월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 들어가 보시면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고 이쪽이 세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5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정신고 기간에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전자세금 계산서의 총 발행 매수와 공급가액.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매수예요. 매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어디로 가라?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셔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셔서 1월부터 3월 엔터 치시면 누구 거라 그랬어요? 행복. 그래서 행복 여기 밑에 있네요. 9매 그쵸? 그리고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그랬나요? 공급 대가가 뭐예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 그러니까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세.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7,205만 원? 7,205만 원? 맞나요? 네, 9매 7,205만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24년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영업외 비용 중 영업외 비용은 계정 과목이에요? 분류 과목이에요? 얘를 우리는 영업외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걸 분류 과목이라고 해요. 계정 과목을 분류해 놓은 거. 그래서 분류 과목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 가면 돼요? 일계표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 중 발생액이 가장 많은 계정과 6월 달에 가장 많은 계정과 가장 적은 계정 과목. 그러니까 영업외 비용 목록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일계표에 가서 6월입니다. 06월 엔터, 06월 엔터. 그러면 여기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영업외 비용이 있어요. 있지요? 네. 영업외 비용이 있는데 영업외 비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거라 그랬나요? 네. 그래서 50만 원 빼주시면 96만 원인가요? 네. 96만 원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거래처 리제 상사로부터 이렇게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라? 거래처 원장.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수한. 회수는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무슨 변을 봐야 돼요? 대변을 봐야 합니다. 아마도 문제는 좀 친절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거래처 원장 에 들어가셔서 4월 중이라 그랬으니까 4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인가요? 네. 거래처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엔터 치셔도 여기서 그냥 리제를 찾으시면 돼요. 리제 상사. 보이시나요? 네. 대변에 금액이 얼마 나와 있더라? 1,630만 원 정답입니다. 조회 문제는 3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 그러면 거래처명과 금액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면 돼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으로 가셔서 3월 말이니까 그냥 03 엔터, 03 엔터, 외상매출금 108번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잔액이 가장 큰 그랬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글자 잔액을 클릭할 때마다 정렬이 돼요. 클릭,
클릭. 그럼 제일 꼭대기로 5천만 원이 왔죠. 양주기업 5천만 원. 그래서 정답은 양주기업 5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4년 중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달은 몇 월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배당금은 우리 계정 과목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배당금을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계정 과목 이름이 배당금 수익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돼요. 24년 중 그랬으니까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엔터 치시면 12월 달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배당금 수익이라는 걸 찾아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우리 이렇게 배당금 수익이라는 게 나와요. 그쵸? 나오면 얘를 따당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4월 25일입니다. 아, 그럼 정답은 4월이 답이 되겠네요. 네. 지금은 제가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들어갔지만 이건 원래 계정별 원장을 조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를 하셔도 되고요. 계정별 원장 들어가셔서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는 FE 배당금 수익. 그럼 903번이니까 903 한 번 더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자,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도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셔서도 그냥 엔터 치시고 903 치시게 되면 배당금 수익이 이렇게 4월 달에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어디에서 찾으셔도 상관없으시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가세 확정신고서의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 자,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볼까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날짜는 4월부터 6월이에요. 04월부터 06월.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아, 여기 세금계산서. 영세의 세금계산서도 있고 과세의 세금계산서도 있어요. 그래서 2억 9,539만 5천 원. 정답은 2억 9,539만 5천 원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서 세금계산서는 과세도 있고 영세도 있다. 그래서 여기를 조회를 안 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곳으로 가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4월부터 6월, 04월에서 06월. 그러면 매출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그러면 여기에 토탈 금액이 나와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 영세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기 때문에 2억 9,539만 5천 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조회 문제 6월 말 현재 거래처명 나왔나요?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6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날짜를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그냥 엔터 06 엔터. 그럼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죠? 아니면 여기를 6월 30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하셔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계정 과목은 외상매 입금이고요.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시면 전체가 나오게 되고 가장 많은 거래처라 그랬으니까 잔액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 민선전자일까요? 네, 그러면 정답을 쓰실 때는 민선전자 그리고 금액은 3,660만 3천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 제일 왼쪽 아래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 있죠? 얘는 창을 다 닫아야 돼요. 창을 다 닫아야 그래야 답안 작성 들어갈 거고 이건 이론 여러분들 앞에서 문제 푸른 대로 답을 작성하시면 되고 거래처명에다가
민선전자 써주시면 되겠고 3,660만 3,000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1월에서 3월 중 소모품비 지출액이 가장 적게 발생한 월이라 그랬나요? 계정 과목 나와 있나요? 그쵸?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총계정 원장. 월계표 말고 총계정 원장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총계정 원장 1월서부터 3월이죠. 그쵸? 01월에서 03월 판매비와 관리비의 소모품비니까 830 소모품비거든요. 그러면 가장 적게 발생한, 그랬으니까 발생한 건 뭘 봐야 돼요? 차변을 봐야겠죠. 잔액은 누적이니까. 그래서 2월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2월, 그 다음에 80만원. 얘를 닫고, 또 2월, 그리고 8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은 세금 계산서에 매수를 물어봤나요? 4월에서 6월이라고 했고요. 매수 물어보는 건 무조건 어디로 간다? 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시면 되겠고 4월에서 6월 04, 06 들어가셔서 발급받은 그랬나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찾아도 하이 일렉이 없지요. 아, 그리고 주의하셔야지 될 거. 이렇게 꽉 차 있을 때는 여기 옆에 스크롤이 있어요. 이 밑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매출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매입에서 찾으셔야 해요. 그럼 이렇게 하이 일렉 보이시나요? 그러면 두 매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나요? 그러니까 매입 세액은 44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두 매 44만원. 그래서 이론 답안에 우리 두 매이고요. 44만원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